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경남 도민은 15일 오전 7시 기준 총 787명으로 전날보다 8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농촌 소규모 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육상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낸 함안 대산중학교 배병대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외계 생명을 주제로 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가 21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문대의 즐길 거리를 소개합니다. 함안의 한 금속 처리업체에서 액화 석유가스, LPG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서울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경남 도민은 총 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는 1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자진신고와 질병관리본부 통보 등을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을 방문한 도내 거주자가 787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날 700명보다 87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787명 중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부산 139번 확진자와 접촉한 도내 118번째 확진자 1명을 제외하면 730명이 음성이고 나머지 56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도는 유흥업소 등 이태원 지역 방문자에 대한 자진 신고와 전수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일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5명으로 전날 대비 추가 확진자는 없고 완치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5월 15일, 네 맞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실 텐데요. 10여 년 동안 육상 종목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워낸 함안의 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 성적보다 인성과 꿈을 찾게 해줬다는 배병대 선생님을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교생 30명 남짓의 함안 대산중학교. 농촌 소규모 학교지만 육상으론 손꼽히는 전국 명문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중심에는 배병대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육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예전에 생활을 하고 그런 혜택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또 성장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아이들을 보면은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누구보다 그 아이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2009년 육상부를 만들었지만 선수 구성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비인기 체육 종목 육상. 선수층도 적었지만 선수 부모님 설득도 어려웠습니다. 농촌 시골 학교라 아이들 인원도 없고 해서 일단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시내 쪽에 먼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일일이 태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북에서 전학을 온 애도 있고, 먼 창원 상계에서도 우리가 직접 등교를 시키기 위해서 또 태우러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도 하고 그 시골 학교에 그 육상을 한다니까 조금 그런 스카우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이제 함안 가해까지 가야 되니까 그 거리가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에서 조금 많이 힘들고 운동장에 이동하는 시간들이 있고 다시 또 집에 귀가시키는 시간.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정규 수업을 다 하다 보니까 훈련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발굴하고 함께하다 보니 기록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막 힘이 들고 하지만 또 이런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싹 이렇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또 힘을 내고 또 현재 아이들을 또 기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함께 연습은 못하지만 선생님의 일과 시작은 제자들과의 소통. 선생님 스승의 날인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가 더 꿈도 찾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그래, 고마워. 항상 그래, 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현수가 되길 바란다. 그래,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시 만나자. 예? 바이바이. 제자들은 코로나19로 찾아뵙지 못하는 선생님께 스승의 날 수줍은 감사를 전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학교란 지붕 안에서 만난 가족인 스승과 제자. 언제나 제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배병대 선생님의 시선은 오늘도 제자를 향해 있습니다. 선생님 믿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줘가지고 또 좋은 성적 내고 또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또 사회 나와서도 자기 자리에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니까 선생님 힘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나는구나. 하여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얘들아 사랑해.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밀양에 외계 생명을 주제로 한 특별한 우주 천문대가 들어섭니다. 천문대와 외계인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찰하는 걸 넘어서 가상현실 체험, VR 등 첨단 IT 기술이 동원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관을 앞둔 우주 천문대의 즐길거리 장보영 기자가 먼저 둘러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00년 전에 저희 밀양을 방문했던 타이탄인들을 만나러 미리벌호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외계 행성 탐험이 시작됩니다. 우주 조종사가 된 듯 조종석에도 앉아보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가는 길을 실감나는 영상으로 체험합니다. 우주선에서 내리면 외계 생명체와의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천문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우주 체험입니다. 600년 전 외계인이 여기로 방문을 했었다라는 픽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외계인은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인지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외계 생명과 행성이라는 주제로 조성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물 외관부터 우주선 모양으로 만들어 천문대가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났습니다. 낮에도 별을 즐길 수 있도록 천체를 영상화했고 연령대별로 관련 애니메이션을 마련했습니다. 관측 장비의 수준도 높였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용과 같은 구경 700mm 반사 망원경으로 토성의 고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별이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금성. 잠시 후 망원경이 움직일 예정입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주천문대에는 누구나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이외에도 태양 전용 망원경 등 5개의 보조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천문대들은 빛공해로 인해 천체 관측에 방해를 받기 쉽지만 밀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변 빛이 적어 경남에서 관측 환경이 뛰어난 천문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당 권역의 학생들이 와서 과학교육의 장 그리고 문화체험의 장이 되면서 밀양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미리벌호를 타고 외계 생명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오는 21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험 전시시설들도 속속들이 재개관을 하며 조심스럽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제작하는가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톡톡 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입구에서 발열 확인을 한 후 입장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닷속 세계 감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지난 4일 서울 성동구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던 아쿠아리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제 CCTV를 통한 역학조사를 하였고요. 그 역학조사 결과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하였고 밀접 접촉자가 나오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바로 방역활동을 지시를 하였고 그래서 하루 이후에 바로 재오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방역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시관을 운영하고 수달과 피라냐, 펭귄 등의 먹이주기 라이브 중계를 하며 랜선을 통해서도 관람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부터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입장 인원 제한을 두며 지난 6일 재개관한 국립부산과학관은 첫 특별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 동선까지 거리 두기를 고려하며 플라스틱의 탄생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각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인문학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학적 베이스를 통해서 기획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코로나 기간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동선 같은 거나 전시물 배치를 조금 넓게 해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관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실험으로 과학 원리를 알려주는 과학 집들이 컨텐츠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문화체험 전시 시설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조심스러운 일상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진주 진양호 동물원은 낡고 좁은 시설에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육 중인 동물들의 상태도 그리 좋지가 않은데요. 진주시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호랑이와 피부병을 앓고 있는 타조. 다른 동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부 경남의 유일한 동물원, 진주 진양호 동물원의 모습입니다. 좁고 노후화된 시설 탓에 야생동물 특유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암수 성비 구성도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물 각각에 대한 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아예 전담 수의사가 없었고 올 들어 겨우 한 명을 뽑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진양호 동물원은 한 명의 공공수의사를 두고 있지만 계약직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곳을 찾아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진양호 공원 개발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동물원을 평지로 옮길 계획, 동물들에게 더 나은 쉼터를 조성하고 동물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동물들의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에게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인데 진주시와 경상대 수의대학이 손을 맞잡은 이유기도 합니다. 수의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수시로 동물원을 찾아 동물 관리를 하도록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인데 진주시는 동물에 대한 관리를, 학생들은 야생동물에 대한 실습 경험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동물원의 경우 대부분 지역 대학과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대동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 안 올 수 있는 그런 수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학동물병원 규모의 그런 스태프들이 반드시 도와줘야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진주시는 이번 협약이 향후 동물원 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자료화하면 새 동물원을 만들 때 적응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보다 유익한 도움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동물원을 다시 확장을 해서 새롭게 개편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있어서도 우리 수의과대학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유원지로 꼽혔지만 활력을 잃은 동물과 시설 노후화로 그 가치가 퇴색된 진양호 동물원. 관과 학의 협업이 동물원 환경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함안의 한 금속 처리업체에서 액화 석유가스 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오전 10시 44분쯤 함안군 법수면 한 금속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49살 A씨와 28살 B씨가 폭발로 무너진 지붕 공장에 깔리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붕에 깔린 우즈베키스탄 국적 28살 C씨와 스스로 탈출한 카자흐스탄 국적 26살 D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로 유리 섬유를 녹이던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와 마을버스를 돕기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이 창원시는 지역 35개 법인 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기사 2,400여 명에게 12억 5천만 원을 들여 50만 원씩 이번 달에 긴급 생계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운송 수입이 30% 이상 줄었거나 흑자 노선이 적자로 전환한 마을버스 3개사에 6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창녕군은 오는 28일 따오기 40마리를 자연 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1차 자연 방사에 이어 약 1년 만에 따오기 방사입니다. 창녕군은 이번 자연 방사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마리는 인공 방사 형식으로 날려보내고 나머지 30마리는 케이지 문을 개방해 스스로 날아가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의창구청 신청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원시는 의창구 도계동 의창스포츠센터 옆 시유지에 384억 원을 들여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의창구청 청사를 신축합니다. 의창구는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청사가 없어 명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의창 소방서도 문을 엽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감계지구, 중동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겨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의창구 일대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창 소방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구는 오는 24일까지 합천분재공원 일원에서 이색 철쭉 분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0년 된 철쭉 분재 등 600여 수종의 다양한 이색 철쭉 분재 130여 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합천구는 코로나19로 올해 황매산 철쭉제가 전면 취소된 데 대해 아쉬워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철쭉제가 전면 취소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시회에 오시면 600여 종의 수종과 200년 된 철쭉 분재 등 다양하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녕군의 코로나19 대응에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전 국민에게 마스크 7장과 손소독제를 2차례 걸쳐 배부했습니다. 창녕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재능기부 봉사자들의 동참으로 면마스크 4,500여 장을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창녕군은 국민들이 마스크 배부에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통큰 행정에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